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로지 스탠다라이제이션 for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CBP와 2024년의 하이라이트 포스터로 선택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논문을 거의 따라가면서 좀 구성을 살짝씩 바꾼 부분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저자분 소개부터 하면은 이분 중국 과학원에 계신 박사 수료하셨고요. 이제 박사과정 취득하실 거고요. 이분이 뭘 하시는지 봤는데 이미지 복원에 힘을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논문은 요 4편이 다고요. 근데 갑자기 디스틸레이션을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면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컴프레션 관점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다루기 힘든 되게 귀찮은 큰 모델을 걔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벼운 작은 모델에다가 넘겨주는 게 결국에 목적인데 이거를 처음에 이 거장님께서 저런 식을 가지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라운드 트루스를 스튜던트한테 넘겨주는 거 말고 티처가 가지고 있는 걸 스튜던트한테 같이 넘겨주자는 건데 여기에서 소프트맥스의 템퍼처를 줘가지고 그 슈더레이브를 소프트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템퍼처를 티처랑 스튜던트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거예요. 요거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로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튜던트랑 티처가 크기가 다른데 그럼 얘네가 배울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다르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템퍼처를 가지고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실제로 한번 로짓을 뽑아봤더니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차이가 델타를 더하는 방식이고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분포가 곱해져서 멀리 커지거나 작아지는 퍼지는 게 아니라 쉬프트 돼 있다는 얘기고 이게 인터클래스 릴레이션 사이에도 간격을 주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차이도 아직 남아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한된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일단은 더해진 쉬프트를 맞춰줬을 때 아직도 스케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 차이까지 맞춰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매그니튜드랑 스튜던트랑 티처의 매그니튜드가 다 맞았고 그래서 티처를 더 잘 따라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부터 소개를 하면은 힌트 디스틸레이션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고정된 템퍼처를 학습 전반에 대해서 고정된 템퍼처를 티처랑 스튜던트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짓의 일정한 템퍼처가 곱해지는 게 다고요. 쉬프트 되는 거는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퍼처를 하나만 쓰는 게 좀 별로다 해가지고 작년 CBPR에 나온 논문은 템퍼처를 여러 개를 써서 여러 레벨에서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23년 트리플 AI 논문인데 템퍼처를 학습을 해서 샘플별로 다르게 주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티처랑 스튜던트가 템퍼처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 뒤에서 소개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NLP 분야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한 논문에서 나온 수식인데 그 티처랑 스튜던트 사이의 갭을 저런 수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스튜던트랑 티처의 템퍼처를 다르게 적용을 했다는 점은 아까 얘기한 스케일 문제를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는데 그 템퍼처를 적용한 게 다고 바이어스는 아직도 컨트롤하지 않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맥락으로 좀 더 전에 나온 논문들인데 스튜던트랑 티처랑 일단 갭이 있는 건 확실히 알겠고 근데 그 갭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뭐 사이즈 크기가 다르면 갭이 좀 작겠지 해서 중간에 TA를 둬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갭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이걸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잘 컨트롤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메서드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논문이 수식이 좀 있고 그 노테이션들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면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뤘고 K개의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인풋이랑 아웃풋 페어가 제공이 되는데 N개의 샘플이 있고 인풋은 볼드 X, 아웃풋은 그냥 Y라고 노테이션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티처 네트워크를 FT라고 하고 스튜던트를 FS라고 하고요.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각각 G랑 V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에서 나온 게 G고 티처에서 나온 게 V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맥스를 보통 그냥 냅다 덩어리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굳이 K번째 엘리먼트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노테이션에 익숙해지실 바라겠고요. 그리고 K의 다이버전스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모양을 이렇게 적어도 엘리먼트별로 K번째 엘리먼트를 어떻게 계산한다 라는 식으로 노테이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봐주시고, 네, 메소덜러지는 좀 깁니다, 요정이. 소프트맥스 함수가 왜 쓰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로지 시프트랑 베리언스가 강제적으로 매칭되는 관점에서 템퍼처를 같은 걸 쓰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지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는 제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토익 케이스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맥스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먼저 유도를 하는 건데 클래시피케이션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아시다시피 저렇게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제약 조건이 몇 개가 붙게 되는데 저 Q라고 써 있는 게 소프트맥스가 나중에 될 거긴 한데 지금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저 Q를 찾는 방향으로 제약 조건을 주면은 Q를 했을 때 그 아웃풋이 확률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했을 때 1이 되길 바라고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V에다가 Q를 적용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곱해서 더했을 때, 그러니까 내적을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오게 만드는,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에 Q를 하면은 V가 그라운드 트루스 원핫 레이블이 되도록 강제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저렇게 되길 기대하는 게 저 제약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미분을 해서 얘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식을 풀어보면은 일단은 맨 위에 있는 텀은 저렇게 로그랑 마이너스 1짜리 텀이 되고요. 그 두 번째 식은 알파 상수가 되고, 세 번째 식은 저 QV랑 V가 인디펜던트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저런 식이 나오는데 이건 논문에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저렇게 논오피셜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종종 있을 텐데 그건 논문에 없어서 제가 뇌피셜로 채워넣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세 번째 텀이 편미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QV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 그 두 번째 줄처럼 알파를 뒤로 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빼기를 기준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두 번째 텀은 둘이 독립이기 때문에 0이 되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텀을 곱미분을 가지고 또 두 개의 텀으로 나눠주게 되면 앞에 건 또 0이 되고 뒤에 건 개수가 1이 되고, 그래서 V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미분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게 0이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쭉 해주는 과정입니다. 로그를 풀어주고 이항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QVN이 소프트맥스랑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 분모가 같아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저거를 좀 다르게 정리를 했을 때 K가 Y랑 같으면 저게 익스포넌트가 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맥스의 썸이 되는 텀 중에 하나가 되고, K가 Y랑 다르면 0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결국에 저걸 다 더한 거랑 똑같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소프트맥스랑 똑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섹션에서 하는 얘기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Q를 최적화했을 때 그건 소프트맥스랑 같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줬는데 컨스트레인이 두 개는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 맨 마지막 게 붙게 됩니다. 쟤는 스튜던트가 하는 게 티처랑 똑같아지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G가 V를 따라하게 하는 게 저 컨스트레인의 목적이고, 이거 굉장히 과정이 똑같아서 생략을 하면 결국에 그것도
소프트맥스를 쓰는 게 최적의 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가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나 소프트맥스를 쓰는 게 최적인데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랑 베타 그 멀티플라이어를 타우의 역수로 정의를 했을 때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흔하게 쓰는 템퍼처 식이 되고요. 그리고 저걸 둘 다 1로 했을 때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쓰는 소프트맥스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건 저 알파랑 베타를 다르게 했을 때 더 좋다, 템퍼처를 다르게 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템퍼처를 같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저렇게 다시 식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G에다가 A를 빼주고 B로 나눠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A가 0이 되고 B가 1이 되면 일반적인 소프트맥스가 되는 거고 A를 빼게 되면 그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쓰는 템퍼처를 적용한 소프트맥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하는 거는 결국에 G를 소프트맥스를 적용했을 때 V를 소프트맥스 적용했을 때 똑같아지길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똑같다고 잘 학습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임의의 i랑 j 번째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차이를 구했을 때 걔네가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그 표준 편차가 그 엘리먼트들의 표준 편차의 b가 그 템퍼처의 비율이 되게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로지 시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B의 스튜던트의 B랑 티처의 B가 똑같아지면은 그 일정한 그 갭을 가지게 됩니다. G랑 V가 갭이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똑같아지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요런 그림이 되는 거고 저 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첫 번째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리언스가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B들을 똑같이 맞추게 되면 그 베리언스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그 앞에서 얘기했던 사이즈의 갭을 그냥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또 템퍼처를 다르게 써야 된다라는 두 번째 주장이 되겠고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앞에 장황한 유도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를 한번 정규화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최적화를 해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그랑지안을 썼기 때문에 바로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최적의 알파랑 베타를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식에서 보면은 그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써가지고 결국에 하는 거는 디스틸레이션을 하기 전에 정규화를 한번 하고 디스틸레이션을 해주자라는 게 결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익 케이스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스튜던트랑 티처를 보시면 정규화를 했을 때 정규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학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규화를 했을 때 그 KL 다이버전스가 0.09로 크게 나오는데 그 학습 과정에도 계속 정규화를 해주게 되면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티처를 잘 따라하고 있더라 라고 토익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뭐 자세한 숫자들은 그냥 잘 되더라, 그 정규화를 적용을 하니까 성능이 높아지더라 라는 건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구조가 CNN이랑 트랜스포머 뭐 이런 식으로 레즈넷, 와이드 레즈넷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른 것들끼리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가 일반적으로 테이블 2쯤에 나옵니다. 근데 테이블 1에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저 정규화를 했을 때 구조가 달라도 그 차이를 굉장히 잘 완화를 해주고 있더라 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호모지니어스도 뭐 특별히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거는 사이파 100 디스틸레이션이었고 이미지넷에서도 비슷하게 잘 되고 있다고 논문에서도 세 줄로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지 스페이스를 한번 시각화를 해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걸 보시면 이거는 티처 모델에 따라서 그 로짓의 크기가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표의 그림이에요. 일단 레진은 56이랑 레진은 100을 보시면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저건 파라미터 개수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면 좀 더 좁아지고 더 많아지면 좀 더 좁아지는 이런 식으로 그 티처마다 스케일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서 그 제일 크게 잘 보이는 것들 파란색, 분홍색, 초록색이 스탠다드아이즈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쟤네들은 분포가 제각각으로 엄청 넓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기 조그만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걸 보시면은 스탠다드아이즈 됐을 때 그 로짓들이 좁은 영역에 일정하게 분포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는데 저게 스탠다드아이즈를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랑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평균을 뺐을 때랑 빼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한 건데 맨 왼쪽은 그냥 바닐라 KD고요. 저게 맨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문제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B의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을 뺐을 때, 이때는 그 편차가 일정하다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스케일이 엄청나게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표준 편차로 나눠줬을 때가 오른쪽이고 그 티처랑 스튜던트의 로짓이 굉장히 비슷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걸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하나를 해본 게 있는데요. 이거 숫자로 보면 잘 와닿지를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일단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KD랑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줬을 때 평균을 빼고 안 빼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건데, 파란색이 그 평균을 아닌가? 뺐구나. 평균을 빼고 안 빼고를 비교를 하기 전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고 안 나누고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안 나눈 거고 주황색이 나눈 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 가로축이 그 로스의 웨이트를 얼마나 주느냐를 가지고 표를 그린 건데요. 람다가 커질수록 그 로스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텀이,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는 걸 가지고 람다를 계속 키웠을 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눠주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요 그림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평균을 빼주는 걸 빼고 안 빼고를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평균을 빼주는 게 스탠다드 디비전을 나눠준 거, 나눠주지 않은 거에서 일정하게 그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3, 6, 9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둔 이유가 저쪽에서 의미 있는 성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스튜던트랑 티처가 케이퍼빌리티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소프트맥스를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 템퍼처를 같게 했을 때 로지 시프트랑 매그니튜드가 강제적으로 맞춰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어떻게 조작을 해서 정규화를 해주니까 그 두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을 뺐을 때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서 표준 편차로 나눠줬을 때 그 문제까지 해결이 됐고, 그랬을 때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